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금리 인하를 소식을 듣고 다시 출발했어요. 네. 어제 조금 쉬는 양상, 이제 금리 결정 어떻게 하는 건가.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은 좀 수익 실현하고 쉬어보자라고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재출발,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고 8만 원 도전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는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지금 4%가 넘게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에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와 금융주가 시장을 상승시키면서 네. 후행 코스피 PBR이 이제 1.1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다시피 기준금리 인하 소식 들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AI, 로봇,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식시장의 편인가? 이런 생각 들게 하네요. 네. 네. 자, 여기다가 오늘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는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오찬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친화적인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부흥시켜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이 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 플로우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어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또 상방을 열어놓을지 시장의 분위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김민주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430선을 회복해줬고 코스닥도 85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장을 이렇게 봤을 때 빨간불이 하락이고 초록불이 상승인데요. 일단 혼조세의 흐름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1.41%가량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35%가량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이 제한됐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BNK 투자증권에서 내년도 HBM4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는 단단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냈고요.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고요. 내년도 이 HBM4, 지금 HBM4에 대해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제 내년도에 루빈에 들어가는 HBM4의 60%에서 70%가량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조선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0.5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0.7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오늘 방산주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미국의 전투기 약 10조가량의 전투기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13%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지금 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한화 시스템이 오늘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4.69%가량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방산주단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4%가량 하락이고요. LIG 넥스원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0.2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단에서는 오늘 상승 출발을 해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KB증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원전 합의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오늘 아침에 내놨지만요. 다만 오늘 이러한 수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다 할 움직임은 일단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단 안에서 일단 하락이 눈에 띄는데 그래도 지주사단 안에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스퀘어가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주사, 두산도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은행주 단 안에서는 오늘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는데 KB금융지주가 1.86%가량 빠지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1.29%가량 하락입니다. 지주사 단 안에서 SK스퀘어가 지금 2%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좋습니다. 네이버 0.54%가량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2.5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지금 기대감 강하게 불고 있고 이 지역 AI에 대한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시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3.47%가량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슬라와 로봇 사업을 함께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 점은 단독 기사긴 하지만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 이 오름세를 내려놨고요. 펩트론이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마리서치도 0.65%가량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알테오젠 0.53%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 로봇주들이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4.5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자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 그리고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이 시장 안에서 뜨거운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하이젠 RMN 2.3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6%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으로 화장품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VT 0.5%가량 상승이고요. 실리콘투 3%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해줬는데 코스피가 3,430선을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오름폭을 조금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 0.68%가량 오르면서 3,4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8%가량 오르면서 852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1,3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 1,3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2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만이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계속해서 장 중에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짚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 업종과 이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싱크풀을 보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리게틱 컴퓨터나 아니면 아이온큐 같은 양자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 요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계속 좀 상승세가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좀 받지는 영향을 받는 게 조금 약하긴 하고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업체를 찾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세는 안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양자 컴퓨터가 다시 대세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든 아니면 뭐 연관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앞서서도 뭐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시장을 버티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여행 관련된 이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가 튀어오르고 있죠. 삼성전자도 다시 8만 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고점까지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올라타서 신고가 랠리를 즐겨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그 해법을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반도체 HBM이 잘 가고 있고 반면에 조선주나 방산이나 이런 원전, 조방원이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좀 올라갈 때 조방원은 쉬고 있는 양상, 이런 시소 게임을 펼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고요. 조선주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모멘텀은 흔들리지 않고 있죠. 조선 쪽의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 굳건하다라는 것은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로봇주가 좋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계속 저희 지난주부터 강조드리죠. 새로운 주도주로 이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과 연관되면서 또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주의 오늘 상승도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은행주들은 쉬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주들은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보안 관련된 주도 요즘에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 KT, SK텔레콤 할 것 없이 뭐 롯데카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 업체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강조를 2번, 3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포럼에서 알테오젠도 비만 치료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D&D 파마텍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체중 감소하는 효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D&D 파마텍도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했으니까 이제 또 제약바이오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웹툰이나 면세점, 화장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힘을 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중국 쪽의 모멘텀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조현 외교장관이 중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나서 조현 외교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거냐, 그런 논의를 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현 외교장관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분위기가 거의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느꼈다라고 외교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오는구나. 몇 년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방문을 하게 될지. 어쨌든 에이펙 이 행사가 있는 거니까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방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주한 대미 대사, 우리나라에 있는 대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오는 거, 에이펙 참석하는 거 거의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여기에서 정상회담이 또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서 또 다자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화장품이 또 특히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 곧 다가오잖아요. 10월 초인데 그러면서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방문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건 화장품 많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주 중에서도 그동안 잘 갔던 것도 있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거,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나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K뷰티 여전히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4%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수출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장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APR 아니면 또 에이블 CNC 아니면 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을지, 달바 글로벌까지요. 이런 것들이 수출 잘 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다음 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잡아주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대표적입니다. 한 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글로벌 화장품 ODM 1위 기업입니다. 하반기 성장성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을 나오는 게 일단 내수 좋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부진했던 법인 같은 경우에도 턴 어라운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좋은 거죠. 오늘 3.8% 상승하면서 23만 1,000원 선대에서 움직입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유아용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고요. 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2 오늘 3.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 이제 상반기에 사상 최고가 가는 흐름들 굉장히 좋다가 하반기 약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밑도는 실적 발표 때문인데 그래도 하반기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최근 증권사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3.5% 상승 45,8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APR 0.2% 오르는데 여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지역에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틀 만에 200억 원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들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목표주가 최근 29만 원짜리 났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요. 오늘 2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뷰티 힘 오늘 좀 막강합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역시 또 봐야 되겠죠. 반도체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는 반도체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쪽에 약간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이제 다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중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바이트댄스나 아니면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 중국 자국의 기업의 추론 작업에 쓰이는 칩을 사용을 할 때 엔비디아 걸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지금 다시 저사양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RTX 6000D라는 이 또 새로운 저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해라라고 중국 정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일부 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추론칩으로 엔비디아 거 저사양 칩 다시 써야지라고 주문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뉴스가 엔비디아에게 부담을 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2%, 3%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젠슨 황 CEO가 이례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을 막았다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젠슨 황 CEO가 언급을 뭐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공을 들이고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젠슨 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뭐 중국에도 많이 찾아가고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엔비디아나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조금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쨌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거의 좀 연동되는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밤에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한 그런 것을 만회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목표 주가 40만 원짜리도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SK하이닉스 움직임 잘 보셔야 되겠고 삼성전자도 중요하죠. 삼성전자도 어제 조금 쉬어가고 어제 쉬었지만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면서 7만 9천 원 선, 뭐 8만 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들이 급반전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10월에 할 텐데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 넘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 10만 전자 도전할 수 있을지 돌파할 수 있을지도 삼성전자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면 지수가 쭉쭉쭉 올라갈 테니까요. 이런 것도 시장에 연계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0만 원 넘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짜리를 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에서 2%대 상승하면서 8만 원 선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조 4천억 원 정도 IBK 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제품 믹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 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낸드 가격 상승, 비메모리 반도체 쪽 영업이익 급등 이런 부분 좀 맞물려서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11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현재 시각대 79,700원 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BNK 투자증권이었습니다. 역시 HBM 쪽 경쟁력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더라고요. 4에서 5% 상승세 보여주면서 35만 원 선에 가까이 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는 오늘 9%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산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국내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43,550원 선 보여주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메모리 쪽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다른 영역까지도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을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제 대비 18,500원 뛰고 있습니다. 24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이쪽의 성능 평가 통과된 이후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마이크론까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공급자 그 망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최근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역시 오늘 8% 가까운 급등으로 52,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나 강합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로봇주들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가 잘 가는데 자, 로봇주에 불이 켜졌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수혜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를 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해서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돈을 투자받거나 대출받아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로봇주들도 포함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개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좀 획기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담회에서 영상을 봤는데 주차를 무인으로 해주는 로봇 그 영상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저게 실제냐?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 실제 영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게 이미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서는 쓰이고 있다. 우리 업체가 만든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규제와 관련된 로봇 규제를 좀 해소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들이 좀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갈등에 대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
이 생산 라인 자동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수혜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4.5일제를 정부에서 지금 논의하려고 본격적인 이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가 어제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통해서 이 안에서 주 4.5일제와 관련된 법안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5일제 도입하면 그 빈 공간을 또 어떻게 채워야 하나 로봇이나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겠다. 또 이런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엮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공장 자동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또 이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와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때마침 오늘 또 미국에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로봇에 대한 강조나 부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평가를 잘 받아야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LG 계열의 로봇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뭐 X나 이런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로봇 밸류체인,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만드는 이 라인에 LG가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LG전자도 올라가고 LG 계열의 로봇주들도 잘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간 종목 보니까 로보스타입니다. 피지컬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 물류시장, 그런 점령 이런 의지를 또 갖고 있고요. 오늘 17% 넘는 급등세로 4만 원 선을 뛰어넘네요. 로보스타 가장 이제 강력한 로봇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로봇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에브리봇은 AI 서비스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 넘는 급등세 연출이 됩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가 지분한 6.32% 대주주입니다. 24,400원 선 보여주면서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는 교육 시장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긍정적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로봇주이다라는 점 29만 1,000원 선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도 괜찮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금리 결정을 이제 했고 금리를 인하했고요. 우리는 다시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끝난 미 FOMC 회의 결과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다가 방점을 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미국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결국은 연준이 완전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연말까지 2번 더 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국은 금리 인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요. 한국은행은 연준이 FOMC 결과 발표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국내 비중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성장주 위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성장주 하면 로봇주죠. 그리고 로봇주와 바이오주,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공식화로 4분기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들, 이런 대표주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서 성장주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 회사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 그리고 나름대로 뭐 대기업인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이런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들이라면 안심하고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 에이펙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 소비주들이 또 관심이 많아지는데 화장품주에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K 컨텐츠보다 화장품주가 한한령 해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9월 29일 날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무비자 방한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나 여행주, 카지노주 같은 것에 매수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장사, 4분기 장사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3분기가 끝나는 9월 달이고 그래서 실적 장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또 유동성 장세에 영향을 받는 이런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나 AI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와 양자 암호 보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포트에 담아두시면 4분기 때 실적과 함께 주가도 꽤 괜찮게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정부정책 수혜주, 그리고 호실적 관련주 이런 부분을 좀 맞추게 됩니다. 그 안에서 특징 좀 어떻게 좀 골라볼까요? 네, 요번 같으면은 LG전자죠. LG전자가 오늘 강하게 오르는 게 시장 내 루머가 이 회사는 지금 기존의 LG그룹 같은 경우는 애플에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더 큰 로봇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큰 테슬라의 하청을 또 잡았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 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LG전자가 50세 이상에 대해서 이번에 이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줄이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본다는 것은 소비주이기 때문에 이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50세 이상 고비용이 들어간 고연봉의 이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 즉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요번에 이 명예퇴직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LG전자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지금은 포트에 담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이제 반등할 수 있을지 저희도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하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야 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인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단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00부터 4.25%로 낮아져 한국과 격차는 175bp로 줄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들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19명 중 9명은 2차례 인하를, 7명은 동결을 전망했다. 점도표는 연말 금리를 3.6%로 제시해 시장은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은 회의별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며 연속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보다 고용 위험에 무게를 둔 보험성 인하로 평가된다. 17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리 인해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일부 실망 매물이 출혈했다. 자, 마켓나우 위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에 지수는 올라가네요. 삼성전자 지금 79,600원까지 올라왔어요. 8만 원 도전할 수 있을지, 오늘 터치할지 관심이 가고, 오늘 내일 이제 8만 원 선 안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34만 9,500원까지 35만 원 다시 탈환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코스피 0.73%, 코스닥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근의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큰 움직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약보합권 0.17%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좋습니다. 오늘은 0.7%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0.7% 정도 상승하면서 뭐 중국 쪽을 제외하고는 우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 분위기로 출발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시아 시장은 좀 좋은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대표님 결국에는 늘 대표님께 여쭤보는 질문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금리 미국이 인하를 했고 네.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갈까? 네. 너무 궁금했는데 네.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가네요. 저희가 반도체 얘기한 지가 뭐 6주, 7주 예, 계속하고 네. 될 때마다 사라다가 되게 요즘 맛있어요. 예, 사라다. 예.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FOMC 회의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네. 없죠. 네,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께서 네. 중요한 넥타이가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중요한 포인트가 넥타이입니다. 아, 타이요? 예, 보셨습니까? 타이 색깔? 네, 오늘 보셨습니까? 네. 무슨 색깔이었죠? 저 뒤에 있는 저 색깔 아닙니까? 보라색? 보라색. 네. 예, 보라색이 무슨 의미입니까? 빨강도 아닌 파랑도 아닌. 네네. 네, 빨강과 파랑이 조합된 색깔이 예, 그쵸. 보라색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겠죠.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네. 무슨 곰도 아니고 그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이런 쪽에서 중심을 잡겠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저게? 아. 네,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 예전처럼 막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막 무슨 회색빛, 은빛 색깔도 막 메고 나오셨어요. 예, 그런 거는 나 그냥 강제 하면서 간다라는 쪽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번에는 사인이었고. 예, 보라색이라는 쪽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많이 네, 내려놓고 내려놓고. 예, 외풍이 들어오건 많이 뭐 또 내려놨죠, 예, 파월 의장. 어디서 얘기가 들어오건 간에 나의 길을 잘 믹스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뒤로 바라봤는데 일단 뭐 점도표 나온 내용들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올해 금리 추가 인하, EU인지 1회인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물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일시적일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일시적일 거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 가게 되면 물가 다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내년 그렇죠. 하반기.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가 좀 안정적으로 오게 되면 내년에 그대로 다시
레벨업된 물가에 대한 반영들이 나온다 한꺼번에 그러면 반영될 것 네, 하반기에 많이 또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볼 때는 아니겠죠, 지금은요. 근데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려온다. 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고용 얘기죠. 네. 고용은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이 흐름이 관세에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고용도 아마 관세 여파, 관세를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데 그걸 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해고를 하겠죠. 그쵸.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이민자 쪽에서 조금 약간 압박을 넣고 있고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고 있고 그쵸. 이런 과정들이 고용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약간의 거죠. 비판을 네, 하겠죠. 그런 쪽에서 경기 관련된 쪽들은 그래도 기조를 계속 또 상향시켰습니다. 경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하게 되면은 일단 물가는 걱정이 좀 덜해졌는데 네. 고용이 위축되면서 경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까봐 특히 이제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소비 위축이겠죠. 네네. 소비 위축발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쓰는 게 보험성 인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그런 무소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오고 나서 매크로 지표들 있죠. 네네. 이건 다 지금 위로 쭉 밀렸다가 다시 쫙 올라갔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강세 그리고 또 금리는 오히려 4.09 때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네.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아니 왜 금리 인하한다는데 이게 왜 튀지? 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 내용 중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인 QT죠. 양적인 축은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했다 금리를 내리는 거다. 하면은 유동성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금리들이 좀 여전히 튀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지금 기대는 하겠지만 기대보다도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 조금 불안하고 그러게요.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또 내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여파를 미친다. 약간 좀 뭔가 부담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되게 뚱하게 반응했는데 그러나 한국은 저희에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냥 안 쉬어요. 안 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도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는 내렸지만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막 그런 식의 해석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하게 이제 금리 인하 시대로 돌아섰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무게감을 가장 실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매파적인 느낌이 많이 났다. 이렇게 네네.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걸 노렸습니다. 파월 의장도.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도 트럼프가 임명하고 신문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점도표 보니까 이번에도 3% 이하로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 찍혔더라고요. 그게 누구십니까? 미란이겠죠. 미란 선생님. 스티브 미란. 네, 예. 네. 제가 예전에 계셨던 앵커님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예, 예. 그분 아니시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명이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인들이 네. 가서 그러니까 경제 고문까지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오히려 압박이 들어와서 50bp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독립성부터 모든 것들이 네. 다 도마에 올라오면서 어제 흔들리겠죠. 미국 시장 많이 빠졌을 겁니다. 어. 근데 그런 쪽은 빅컷이었으면은 거기다 또 오히려 안 좋았을 거다. 그렇죠. 시장의 해석은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져? 라는 쪽에 대한 반문을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 중심을 좀 잡아줬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럼 그렇다 치고 이제 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이 FOMC 어떨지를 약간 탐색한 것 같고 네. 어제 시장은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었고 그러니까 지수도 내려갔고 근데 오늘은 또 반등으로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님? 해석보다 빨리 잡아야죠, 지금은요. 예. 해석을 하고 말고보다 오르기 전에 빨리. 지금 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도주가 탄생이 돼 있고 주도 네. 섹터가 충분히 돼 있는데 그게 그 논리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장 먼저 메모리 업황의 동향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한 또 4, 5월 달부터 진행되던 게 쭉 올라오다가 살짝 횡보했었어요. 쉬다 보니까 아유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또 모건 스탠리 아시죠? 네, 하반기는 메모리 업황 꺾인다. 내년 초에나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 거짓말쟁이. 예? 네. 그 연봉이 얼마인데요? 예, 그런 분들을. 근데 네. 거기서 나왔던 것들과 반대로 오히려 네. 탁 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스토리지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쪽들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서버용 DRAM 들어가고 하는 요 과정 쪽에서 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오라클에서도 우리 데이터 임대해서 쓰는데 데이터 센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걸 계속 확충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HDD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이게 품귀가 되다 보니까 SSD까지도 지금 다 네, 끌고 오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죠. 예, 그건 솔직히 비싸고 개인용 노트북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쪽들인데 그것마저 끌고 와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거의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낸드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마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 하반기 4분기로 가게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네. 지금 최근에 동향들이 다 아니다 15에서 20%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피가 뜁니다. 거기다가 그 쇼티지가 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공급보단 수요가 훨씬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기까지 반영되게 되면 P와 Q가 다 좋아지는 메모리 업체 구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HBM만 바라봤잖아요. 네네. HBM 가지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삼성전자 안 되고 하이닉스 되고 뭐 이런 것만 보다가 하이닉스 쪽에 쏠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DRAM부터 낸드까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구간. 특히 HBM이 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만 신경 쓰고 이쪽은 또 투자를 안 해요. 그쵸. 네, 거기다가 또 이쪽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중국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유 그럼 중국이 따라올 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치킨 게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기서 캐파를 투자해서 거기다 줄였겠죠, 그죠? 예, 중국 쪽과 같이 경쟁 안 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이 또 그렇다고 수율이 막 쭉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HBM만 신경 썼다가 레거시는 소외시켰는데 그게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럼 그 결국에는 둘 다 좋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HBM과 레거시를 둘 다 잘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 닉스죠. 하이닉스죠. 지금은요. 하이닉스? 예. 지금은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잘 안 되면서요, 이제. 네네. 그래서 잘하는 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네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전자도 뛰어들 준비. 이런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두 회사는 지금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오늘의 가장 화두 주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디에 올라타서 랠리를 함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이 상황을 분석해서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냥 뭐 간단히 그냥 오늘 금리 인하 했으니까 네.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을까요? SK하이닉스가 더 받을까요? 둘 다 그거를 별로 상관없을까요? 그거랑 그 똑같은 거죠. 뭐 네. 아빠가 5만 원 주면 아빠 좋아할래? 엄마가 3만 원 주면 그래도 엄마가 좋아할래? 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나 내용들보다는 업황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축이 미국이 경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네. 아십니까? 뭐죠? AI 인프라예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장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용이나 나머지 흐름들 그리고 또 만약에 고용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래도 우리는 AI가 있어. 기존에 있던 유효 인력들보다 차라리 AI나 아니면 또 확대돼서 피지컬 AI, 네.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경제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용,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 쪽에서 미국의 고용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고용은 위축되는데 기업들의 경기는 괜찮습니다. 버티고 네네, 있어요. 그렇죠. 수익성들도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대체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이제 AI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설 경기. 하다못해 지금 얘기하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네. 그거를 또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 쪽이 아니라 그런 쪽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설 경기에 상업화된 건설 쪽들도 지금 부각을 받는 거죠. 이런 거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쪽에서 경기 한 축들이 그런 쪽으로 가져간다. 그럼 그와 연결될 수 있는 AI 인프라 쪽에서 저희 한국은 원래 AI와 관련된 쪽에서 동떨어진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네. 뭐 다 시스템 반도체고 거기다가 서버 관리 네트워크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하다가 이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돼라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거기 동참하는 분위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간접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 사야 돼, SK하이닉스 사야 돼. 이거는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네.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다 이거죠. 네. 둘 중에 비슷하다. 아무나 사세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도 반도체 관세를 더 물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중국에 장비 수출하는 것도 다 승인받아라 하고 네. 또 지분 뭐 만약에 미국에 보조금 받으면 지분 달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지분 달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노이즈들 약간 목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네. 지금 미국에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미국에 그 영향력을 끼칠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특히 그렇긴 하죠. 자국 예.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주권이 다른 국가 쪽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해 주시고. 네,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TSMC도 단칼에 잘랐죠. 그거는 우리는 말이 안 된다라는 쪽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분 관련된 얘기들은 인텔에만 한정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미국 기업들에만.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제 관세죠. 관세 관련된 쪽들은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약품부터 반도체까지 관세 압박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취임 이후에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예, 그쵸.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왜 액션과 실행을 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걸리는 이해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러면 이내 내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관세 매기겠다라는 네. 쪽으로 압박을 나가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약값을 결정된 거고 그 투자 비용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이 약값이 결정된 네네. 건데 그거를 정부 한마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느냐? 못한다.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는 배임이다. 주주들한테 배임을 그쵸, 당한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와의 좀 이제 계속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정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쇼티지가 나와 있는데 네네. 관세를 통해서 갑자기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가격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지으려고 하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포용으로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또 추가적인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엄포용으로 그렇게 나가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트럼프가 하게 되면 할 겁니다.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뭐 300%, 350% 이렇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 않겠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자기들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산업 자체가 힘들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미국 시장에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큰 상황이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많이 보는 주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연동되는 경향을 보였고 네. 삼성전자는 뭐 완전 동떨어진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네. 오늘 또 재밌는 것은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도 SK하이닉스는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HBM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GDDR7도 그렇죠. 이제 그 AI 칩에 탑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쪽의 수혜 어느 쪽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가 빠져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엔비디아 여파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 관련된 쪽에서 반독점법 관련된 쪽에서 좀 조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번에 새로운 칩도 안 만든다면서요. 삐져 있어요 지금 중국이. 예. 네. 아무리 뭐 B30, A건 뭐 F건, X건 나 안 받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쪽으로. 예. 아마 우리 기업들도 승인 못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할 일은 미국에서 이제 승인 받고 그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그래서 또 중국 가서 또 달랠 수밖에 없는 길이겠죠.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복잡할 거다라는 쪽에서 주가는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흐름들처럼 이어졌었으면은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만 바라보면서 HBM 중심으로만 시장의 모멘텀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전 패턴이면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HBM은 HBM인데 그 레거시 쪽에서 디램이나 낸드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걸 볼 때가 아닙니다. HBM은 뭐 그건 기본으로 까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더 좋아지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푸시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에 대한 확장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공급자 위주의 또 시장들이 강하게 또 부각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붙긴 붙는데 공급자가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사이클이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메모리 완전체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어요. 네네네. 그 짧아진 상황 쪽에서 짧고 이번에도 어차피 호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짧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더 잠깐만 더 확장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다 급해졌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 게다가 외국인들은 좀 어떤 변화냐면은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올해 시장은 그러면 한 2,000선대 중반에 시작했다가 지금 3,000선 중반이다 보니까 지수는 30~4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느냐? 아시죠? 지금 3월 달부터 5월 달 주가가 막 올라올 때는 거기다 20조, 30조씩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딱 돌아보다 보니까 사이클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죠. 9월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9월 15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올해 2025년도에 외국인들의 순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딱 보합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가 어우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지금 돌아오는 게 지난 6, 7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들어오다가 지금 반도체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시키는 게 이게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짧고 강하게 집중돼서 올해 그러면 뭐 외국인들 예전에 줄였던 외국인들이 한데 한국의 보유 비중이 한 31%까지 떨어졌다가 네네.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중심이 반도체로 들어온다. 이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HBM4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선수를 쳐서 양산 라인을 체계를 갖췄다라고 네. 했고, 삼성전자는 HBM4를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할 거다, 원C로 갈 거다, 원C D램으로 갈 거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대표님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 쪽에서 가장 여유 있고 좀 느긋한 쪽은 하이닉스인데 그쵸.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던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오긴 따라올 거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전략이 공정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원C D램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4나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웨이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높아진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아직까지 수율이 제대로 나온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그렇겠죠. 네, 웨이퍼를 엄청 찍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BM4의 그 적정한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해야 레퍼런스를 갖는 거 아니냐라고 그쵸, 하면서 네. 엄청 밀어부어리고 있고 그래서 수율 확보에 총력을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의 가시화가 되게 되면 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 풀 테스트가 이제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벌써 거의 끝났습니다. 풀 테스트가 거의 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엔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제 HBM4 양산 체제가 거의 다 구축됐다. 네네. 세계 최초라고 하죠. 예, 그만큼 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클 테스트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얘기는 HBM4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덜 하겠다. 그래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가고 차라리 그냥 지금 강화되고 있는 디램 랜드 쪽으로 집중하겠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즘 주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는 이유는 이 사이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때문에 더 영향을 끼치는 거지 HBM 쪽의 영향력은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마이크론은 약간 조금 고민하는 분위기고 삼성은 아직 열심히 들어오는데 못하는 분위기고 수성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제일 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있고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도 물론 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지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2분기 때 사고를 쳤죠. 네. 예. 그래서 4조 원대 나오고. 네, 빅베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많이 돌려서 지금 얘기로는 한 8조 9천억이 예상치인데 얘기로는 증권사에서는 한 9조 넘어갈 것이다. 10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뭔가 이제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그만큼 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 것들을 시간차로 지금 계속 반영하면 10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연한 턴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상저하고가 확인되겠다. 한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더 높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예상이 10조 4천억 정도 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를 얼만큼 한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네요. 그냥 워낙 좀 봐야 되겠는데? 라는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만약에 하이닉스가 한 40조가 좀 안 될 거고 내년엔 한 46조까지 바라보던 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내년이 56조까지 네, 이렇게까지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200조, 230조 여기서 한 46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예. 네, 한 40%는 더 가도 돼. 예.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쵸. 예, 지금 30만 원대에 40%면은 또 40만 원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에도 사야겠는데 이런 욕구가 좀 커지는 게 지금은 그냥 현상이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주가로 봐도 PER 따지면 SK하이닉스가 지금 PER 제일 낮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그렇죠. 지금 한 5배, 6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하시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주도주가 다시 살아났으니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상황인데 고가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신고가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가까이 올라왔지만 이 역사적 신고가를 보면은 96,800원 네.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룸을 얻는 게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앵커님은 제가 100만 원 드리면 뭘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딱 보면은 하이닉스 100만 원이면 세 주밖에 못 사는데 이러면서 차라리 삼성전자를 여러 개 사자? 몇십 주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분 보니까 SK하이닉스 발음이 불편해서 그냥 삼성전자 사겠다 뭐 이런 별 얘기들 다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어떡해요? 때일수록 빛이 나는 게 저희 반반 무만이 전략. 네. 바벨 전략. 짬짜면처럼? 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더 무게를 싣는 것보다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 저평가가 또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먼저 또 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럴 때는 둘 다 같이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가자. 어차피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면 반도체 사야지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반반 나누치든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직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네. 실적 저평가에 대한 탄력들을 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아직 HBM에 들어오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보다 지금 수성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챙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따가 삼성전자가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 줄이고 이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면 그때는 5대5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하게 대응을 차지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7 뭐 이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자. 네, 대표님은 아니면 뭐 6.4대 뭐 3.6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전략들이 점수를 예.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주시네요. 저는 대표님은. 네. 그 보유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는 그게 더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랠리를 펼치고 있고 네. 근데도 실적이 아직까지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매력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유동적으로 포트를 바꿀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알겠습니다.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마지막 또 종지부를 찍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3,500 돌파 카운트다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력한 투톱 엔진 풀 가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이 시작되니까 크게 쉬는 흐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며칠 전이, 몇 달 전이 너무나 그리울 때가 올 거라고. 그렇죠? 그리울 때가 오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울 때가 오지 않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아주 큰 자산의 증식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뭐 반을 이익 실현 해볼까? 아니면은 얼마 정도 더 가져갈까? 뭐 이런 고민들. 자, 지금 오늘도 어제의 하락을 바로 만회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자, 지금 3,440.33, 3,440선 돌파했고요. 자, 지금 퍼센트지로는 0.77%, 포인트로는 26.42포인트 오릅니다. 거래소고요. 코스닥은 855.11, 9.58포인트, 1.13%. 네, 상승률로는 코스닥이 훨씬 크긴 합니다. 자, 코스닥도 어느덧 900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4자릿수를 볼 수 있을지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자, 어떻게 될지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면 그런 장면을 정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레 한번 타진을 해보고요. 자, 역시 오늘 투톱 엄청 강하죠. 일단 수급 보면은 430억 나가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렇죠? 뭐 장 마감까지 가도 뭐 1,000억 원도 순매도 나오기가 힘든 정도일 것 같고요. 어제도 2,120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 전에 뭐 5조를 그냥 퍼붓어서 샀기 때문에 뭐 2,000억 원에다가 오늘 400억 더해봐야 2,500억인데요. 너무 적죠. 자,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이 또 들어옵니다. 690억. 오늘은 코스닥이 수급에 우위가 있네요. 자, 거래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 정말 강하네요. 삼성전자, 야, 지금 8만 원 이거 얼마만인가 이거 감격스럽네요. 진짜 삼성전자의 팔자를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자,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79,650원이에요. 야, 이거 8만 원대 돌파하면 정말 마지막이죠. 9만 원대 9만 원대 구조대 기다리고 계신 분들 5만 원대부터 기다리셨잖아요. 진짜 정말 조금 빨리 응원하십시오. 구조대가 지금 절벽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손 헛디지 않도록 응원하시기 바라고. 자, SK하이닉스는 35만 원이 돌파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방원 시죠. 자, 이게 조방원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조금 눌림목을 갖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눌림목을 가질 때는 조방원이 다 득세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순환이. 그리고 예전에 전차군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전차군단, 그다음 차화정. 아쉽게 지금 자동차는 좀 차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차에도 차가 들어갔었고 차화정에도 차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화학정유는 예전에 차화정 시절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지금 아직도 땅굴을 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 그건 어떤 산업의 특성상 지금 저무는 어떤 달과 같다, 해와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좀 합류를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전차에서 차를 떼고도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만 엄청난 지금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금 이런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자, HD 현대중공업만 살짝 0.20 플러스고요. 뭐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뿜어주고 좀 눌림목을 가지면은 또 조방원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정받지만 지금 100만 원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격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핑퐁으로 이격이라는 게 이동평균선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너무 고점에 이 에너지가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데 그것이 지금 좁혀지는 기간을 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쉬면은 이동평균선하고 붙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입니다. 이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금융주가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에너지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그게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은 여파가 큽니다. 근데 에너지를 분산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진득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괜찮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전에는 포착이 안 됐었는데 지금 3.60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하지만 17위에 이오테크닉스 지금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계셨었죠. 자,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요. 자, 미국 시장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AI 소프트웨어, AI 뭐 반도체 칩 이쪽으로만 가고 있죠. 예를 들어 네덜란드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뭐 물론 좋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 도쿄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낙수 효과를 좀 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하죠. 한 몇 달 전이죠? 2차 전지가 갈 때였나요? 그때 반도체 소부장들 뭐 난리 나서 막 그때 막 방송에서도 반도체 무슨 저기 엄청 인기 있었던 거 아시죠? 반도체 섹터 거기에 대한 방송 엄청 인기 많고 유튜브에서도 그거 조회수 엄청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원익 IPS, 무슨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우리나라 대표 소부장들 주가 지금 너무 처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약간 그런 부활의 낌새가 보이는 게 지금 17위에 코스닥의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누누이 말했듯이 코스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약바이오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너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와 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반도체 완성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이끌어주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코스닥에서 조금 활약을 펼쳐준다면 제약바이오에 몰려있는 그 부분이 조금 분산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승률 상위 섹터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볼까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3D 낸드, HBM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종목들이 자 양자 암호는 지금 한국첨단소재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지금 또 대장이죠. 그렇죠? 한국첨단소재 양자암호 처음에 불거졌을 때 미국 시장의 종목과 함께 계속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양자암호 얘기가 또 나오면서 한국첨단소재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군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D 낸드랑 HBM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런 것도 나오고 밑에 뭐 LED 장비, 반도체 장비 다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겹쳐요. 지금 3D 낸드랑 HBM이 2등, 3등인데 여기 종목은 거의 판박이로 겹칩니다. 3D 낸드에 PSK 홀딩스가 10.79로 1등이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제우스, 테크윙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PSK 홀딩스, 제우스, 테크윙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전에 17위 코스닥 17위에 이오테크닉스가 이 HBM에서는 또 1위거든요. 자, 드디어 SK하이닉스가 35만 원을 가고 이 삼성전자가 8만 원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도착을 하기 직전까지 가자 반도체 장비주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제우스, YC, 테크윙 자 우리나라의 이 내노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데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 지금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암호는 그냥 약간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한번 보시고 3D 낸드와 HBM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PSK 홀딩스 열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35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로 뿜었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적인 이 PSK 홀딩스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0개월선 밑에 가 있죠. 그쵸?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85,300원을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역사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PSK 홀딩스도 이제 밑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20개월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20개월선 위에서 시작됩니다. 20개월선 위에서 제가 롯데케미칼을 맨날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 예를 이걸 들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너무 극명한 예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주가가 역사상 최고가를 가고 SK하이닉스는 35만 돌파하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 같은 옛날에 아까 차화정 얘기했죠. 그때 주력 종목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0년 3월달 코로나라는 거대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슈가 터졌을 때의 저점이 10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지금 5만 1,800원까지 갔어요. 2월 달에. 코로나 때 저점에서 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죠? 코로나가 해결이 됐는데도 지금 이 화학 업종 자체가 박살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까 전에 이 기술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걸 들어드린 건데 20개월선 밑에 붕괴시키고 내려가면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하는 모습 보이죠. 저기 2021년에 여기 뚫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부딪히는 이 빨간 선 보십시오. 이게 20개월선이거든요. 그렇죠? 20개월선 밑에서는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물론 20개월선이 월봉이니까 길죠. 근데 왜 저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냐? 20개월선 밑에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일봉, 주봉이건 뭐건 분봉이건 매수를 안 들어가죠. 20개월선 밑에 있는 게 저렇게 불리하다는 걸 안다면. 그럼 PSK홀딩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PSK홀딩스가 2023년도 6월 달에 20개월선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 승승장구해서 85,300원을 간 것이고 지금 20개월선 밑에 있으니까 엄청 불리한 입장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 돌파가 이루어진다. 돌파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다시 시작점을 잡는다. 그러면 PSK홀딩스는 드디어 2024년도 6월, 2025년도 1월 달 이 지금 요 쌍봉으로 무너진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흐름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그러면 PSK 홀딩스만 이런 것인가?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자, 제우스 봅시다. 똑같잖아요. 차트가 똑같죠? 차트가 이게 무슨 뭐 자세히 지금 다 보여드릴 시간 없는데 자, 그냥 느낌으로 다 똑같죠? 2024년도 6월, 2024년도 뭐 1월, 하여튼 2024년도에 최고가를 갔다가 만 2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겪어서 지금 다 20개월 밑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표현이 했는데.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지금 PSK 홀딩스 밑에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차트 다 미리 열어보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열어보고 왔어요. 저 솔직히 소부장 요즘에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 아예 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펴보는 거거든요. 워닝 머티리얼즈 펴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거 랜덤으로 펴볼까요? 아까 전에 동진세미 게임 소재도 하나 펴봐야죠. 저기 장비 폈으니까. 이것도 똑같 비슷하잖아요. 자, 이거의 동진세미 게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도 얘는 이번 달에 20개월선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정리하죠. PSK 홀딩스 20개월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동진세미는 20개월선 돌파했죠. 자, 소부장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 PSK 홀딩스, 소재 업체,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소부장 하는데 소재랑 장비만 보고 이 부품, 소부장이니까 부를 안 보면은 저기 부가 억울해할 수 있으니 부만 하나 더 볼게요. 부품은 이제 원익 QNC 같은 게 부품이에요. 자, 이것도 보세요. 완전히 처져 있다가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20개월선에 붙었죠. 자, 소재, 부품, 장비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 랜덤으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찍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바로 펼쳐본 건데 지금 다 비슷하죠? 20개월선 밑에 있다가 이제 돌파 시도하거나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롯데케미칼 차트 보여드린 이유를 알겠죠? 20개월선 위에 올라가야지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데 지금 다시 상승의 시작점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 완성업체가 강한 걸 보고 반도체 소부장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몇 달 전에 그때 유튜브에서 난리 나고 맨날 틀 때마다 무슨 반도체 소부장하고 막 강의 나오고 그때가 아니고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조회수 안 나와서 강의를 안 해요.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매수 시점은 그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부장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많이 나니까 또 그 반도체 소부장 다 강의하고 맨날 그 얘기 그때 고점 나옵니다 또. 자, 그걸 또 지금 만약에 데자뷰처럼 또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번에 또 체득을 하시고요. 이 한 3, 4개월 동안 그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사파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제우스를 지금 표현했는데 왜 제우스를 표현했냐면 우리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제우스가 있죠. 물론 제우스는 로봇 장비도 합니다. 두 개가 이제 겸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제우스라는 업체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완성업체가 워낙 뜨겁게 가주니까 거기서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거죠. 엔비디아가 가면 도쿄일렉트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이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빗대서 제우스를 만든 거고 제우스가 직접 큐피트에 화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쏠 대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사파의 타이틀을 제가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왈, 삼전 한익, 큐피드의 화살, 뿅! 명중! 퓨리오사 AI와 협업으로 주목받은 와이즈넛이 AI 에이전트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강영성 대표는 간담회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AI 변혁을 준비 중이며 행정 서비스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이 AI 변혁이죠. 왜냐하면 도입해서 업무도 다 바꾸고 또 바꾼 업무가 다시 민간에 영향을 주고 하는 형태로 끌고 가줄 거기 때문에 마저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시기가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시기라 상당수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않고서는 예산들을 가져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상의해 오는 것들도 많고 최근에 저희가 건보 사업 수주한 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첫 번째 RFP였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수주하면서 건보에 이제 민원 상담 쪽에 생성의 AI가 접목된 형태의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연말까지 지금 수주 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의 모델로 저희가 이제 행정 서비스 쪽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CTO는 퓨리오사 AI MPU를 탑재한 하드웨어 모듈에 와이즈넛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AI 어플라이언스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퓨리오사는 얼마 전 여름에 레니게이드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빠르면 올해 안에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군들 중에 주력으로 나가고 있는 YG 아이레그와 그다음에 서치 포뮬러 1 벡터 에디션을 이 MPU 기반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출시한 그 레니게이드를 통해서 별도로 협력을 해서 저희 제품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했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언스를 출시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일단 고객은 빠른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축 기간이 단축이 되고 초기 세팅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검증된 성능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호환성 문제가 최소화된다던가 하는 이런 이슈들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저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서 각각 최근 저희 모델이 좋은 성능을 좀 보였었고 A사, B사는 이번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두 국내 업체인데 거기보다도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이 그 단순히 유사도 기반의 추론 기법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와이즈 로아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처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고 사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순위에 대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이런 답변이 도출돼야 된다. 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게 좀 저희 모델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아 모델을 사용해서 좀 추론 모델이 들어가게 된 거는 대표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기반의 AI 민원 상담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시민용으로 그 사용자가 이제 질의를 던지면은 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발급 이런 것까지 그냥 챗봇 UI 내에서 바로 연계가 되게끔
미국에서 올해 첫 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미증시는 혼조 마감했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합니다. 정책 모멘텀에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화,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오늘의 어제의 잠깐 쉬어감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440선 재회복하는 데 성공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9%가량 오르면서 3,4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50선 회복해준 이후로 지금 1.14%가량 튀어오르면서 8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 200도 1% 넘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상승도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일단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요.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전환했습니다. 지금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400억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매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일단 1,380원대 부근에서 최근 들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1,382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줄지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소식에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취임 이후 첫 외교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조 장관은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 주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 특파원과의 관담회에서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방안이 확실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화장품주의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6.8%가량 오르면서 1,8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좋은 가운데 삐아 주가가 1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1,130원 선 지나갑니다. 코스메스 주가도 4.72%가량 오르면서 23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전사에 걸친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전자는 전날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최대 2년치의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인데 수년간의 성과가 낮은 직원들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한 실적 부진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한 것으로 일단 LG전자가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3년 이후로 2년 만입니다. 한편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과 오늘 AI 시대 핵심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냉각 통합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LG전자 4.8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MOU에 대한 기대감 함께 합쳐져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 5%가량 오르면서 81,600원 선 지나갑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름폭을 줄였고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의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은 지난 4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선보였고 오는 12월에는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최근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의 차세대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원료인 나트륨 이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나트륨 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지금 양전이 됐습니다. 1%가량 오르고 있고요. 35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도 지금 양전이 됐는데 0.49%가량 오르고 있고요. 2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오늘 좋습니다. 3.52%가량 오르고 있고요. 13만 8,2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오늘 우리 시장에는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도 이제는 잘 살펴봐야 하는 때가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방금 뉴스도 확인하셨죠? CATL이 이 나트륨 배터리 낙스타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K배터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경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중국발 차세대 배터리이고요. 저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12월 정도 양산이 되겠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될 만한 물건인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이걸 네. 갖다가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러야 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의문인 상황인데. 네. 일단 이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100에서 한 160와트/아워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기존 LF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냐? 킬로그램당 170에서 한 210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에너지 밀도가 LF 배터리의 하단과 거의 맞닿아 그러네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그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좋고 사실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온 특성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뭐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은 뛰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안에서 이 전자 흐름이 이게 느리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사실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충돌이 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발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이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에너지 밀도의 특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연 어느 것을 타겟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LFP 시장 내지는 그 LFP 시장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낮은 시장들을 갖다가 타겟팅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LFP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기차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전기차에 이걸 갖다가 부착을 해서 전기차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발상 같고요. 뭐 전동 공구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 전기차 아니면 뭐 전기 자전거 등에 쓰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충전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사실 좀 짜증나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주부들 뭐 배터리가 좀 가령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는 사실 에너지 밀도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과연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또 이게 이제 가격이 싸다는 특성이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대량 생산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니까 소금만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소금은. 그렇지만 이게 탄산 나트륨을 갖다가 원료로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그 화학이라든지 공업에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다회. 근데 이 중국이 사실 탄산 나트륨의 생산은 50%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소비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탄산 나트륨은 이게 합성 탄산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과 소금을 원료로 해서 합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탄산 나트륨에 천연 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로나거든요. 트로나 매장량은 글로벌로 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의 90%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진짜 저렴하게 또 얼마만큼의 어떤 에너지 밀도를 갖고 성능을 갖고 12월에 그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기대치에 부합할지는 의문이 상한 거고요. 이걸 물론 에너지 밀도는 높일 수가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겠죠. 가령 거기다 첨가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첨가제를 집어넣으면 또 비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뭐 세상을 바꿀 만한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LFP 배터리는 예전부터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네네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어서 지금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장단점을 다시 한번 좀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네. 합성을 만들든지 아니면 트로나라는 천연 원료를 쓰든지 간에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보다 훨씬 좀 풍부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좀 저렴하겠죠. 그게 이제 풍부한 자원에 기초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적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LFP 단점은 이게 가령 뭐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면은 성능 저하가 확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특성이 비교적 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단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 특성은 사실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 스펙 이 자체에 사실은 미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딱 들어보니까 시장을 바꿀 만한 판도 물건은 아닌 걸로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벤츠와 네. 뭔가 이제 계약을 맺은 모양인데 네네. 15조 원 규모나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예. 지난 뉴스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 픽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그 차세대 그 배터리라고 하는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수주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에도 한 50기가와트아워를 갖다가 일단 선주문을 했고요.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북미 벤츠 계열사의 75기가와트아워, 그다음에 유럽 벤츠 AG의 32기가와트아워가 총 107기가와트아워를 갖다가 예. 그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75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29년 7월 30일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2기가와트 유럽향은 28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의문이 가실 거예요. 야, 지금 24년이니까 앞으로 5년, 4년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왜 벌써 이렇게 주문을 하지? 어떻게 보면 입도 선배잖아요. 이게 예. 이걸 주문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왜 이걸 갖다가 주문하느냐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테고 일단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애리조나 공장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LG 엔솔이 그 조지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사실 좀 얼마나 연기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동 시점이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통형 시리즈의 전용 라인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그 미국향 벤츠 공급 시점이 29년 7월부터니까요. 이게 이제 애리조나 라인이 상업 가동을 갖다가 시작한 이후의 타임라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 이 공장에 생산된 게 이제 리비안향 24년 10월에 그 수주 계약을 맺은 67기가와트 계약도 여기서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거고요. 유럽은 아까 그 벤츠 그 AG 그건 폴란드 브로즈아프 공장에서 생산할 텐데 여기는 이미 그 LG 엔솔이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우디의 원통형 파우치 그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는데 이 라인 중에 이제 일부를 갖다가 뭐 증설하거나 뭐 신설하는 방안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수주가 갖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입도 선명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원통형 표준화 경쟁에서 특히 46 시리즈 표준화 경쟁에서 LG 엔솔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신뢰도가 동시에 확보됐다. 좋은 뭐 얘기. 예, 이게 예.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도 체리 자동차가 6기가와트를 갖다가 24년도인가 발주를 했잖아요. 이것도 중국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한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각국의 특히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정책 변화, 보조금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 각각 생산 라인을 둠으로 해서 LG 엔솔로서는 보조금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벤츠 계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계약 기간이 7년에서 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어떤 가격 변동,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어떤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머퍼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주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포인트를 두시는 게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네네. 이쪽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또 수주에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풀어주시면요. 이 수주 현황 자체를 갖다가 흐름 자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벤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년도에도 한 50기가와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9월에 107기가와트를 한 겁니다. 리비아는 24년 12월에 그 469 기반 67기가와트. 그다음에 중국 체리 자동차가 46 시리즈 8기가와트를 갖다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상할 거예요. 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급차를 지향하는 하이엔드급 차량들이 왜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입도 선매를 하는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46 시리즈는 전고체 개발 전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 성능이 더 좋은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할 수 없다.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황은 바뀌겠죠. 예. 그럼으로써 이게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 UAM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경량화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무거운 이런 어떤 커다란 배터리를 달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걸 경량화시키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46시리즈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LG 엔솔인가? 이게 46 시리즈 배터리가 말처럼 그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예. 우리가 이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원통형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걸 김밥처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를 김밥처럼 둘둘둘 말아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 둘둘둘 말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젤리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젤리롤. 예. 근데 이 주부님들이라든지 김밥을 말아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김밥을 두껍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터지기도 쉽고 이걸 균일하게 이걸 말기가 쉽지 않겠죠. 이 많은 과정 자체를 갖다가 와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밥 두께가 아까 젤리롤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걸 말아가지고 균일하게 이걸 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거품면도 좀 일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술력의 차이가 예, 있어요. 우툴우툴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말리다가 우리가 김밥 말다가 터지게 되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말수록 김밥이 터질 확률이 높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많은 와인딩 과정이 기존의 217공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젤리롤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게 이제 그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가스 더 많이 발생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니까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의 발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 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어떤 부피를 갖다가 키우면 키울수록 다시 말해서 젤리롤의 두께가 길어지고 아니면은 두꺼워질수록 발열 뭐 이런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열 제어라든지 뭐 가스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이 얇게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제어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는 탭리스 기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탭리스. 네, 기존에 이제 2170이라고 그러면 톡 튀어나온 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때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그러니까 탭이 있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출구가 하나겠죠.
근데 이 출구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우리가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출구가 딱 하나야.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동하기도 힘들겠죠. 네. 전자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막히는 거죠. 예, 탭이 하나일 경우에는. 근데 탭이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전자 이동이 활발하니까 출력 향상도 쉬울 거고요. 충전도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발열도 적어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빨간색 부분이 그거. 예, 근데 이 탭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럼 그 탭을 없애고 탭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존의 그 젤리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젤리롤 양끝단을 갖다가 도체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도체라는 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레이저 용접으로 해가지고 도체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레이저 용접을 해서 양끝단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원통형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하겠다 계속하면서도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뭐예요 지금 세계 이유수의 기업들이 LG엔솔에 46 시리즈 배터리를 공급해달라고 수주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발주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해결했거나 거의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예. 그런 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해야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기술적 우위, 그러니까 46 시리즈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적 우위를 갖다가 일단 기존의 OEM들이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 46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양산 시장에서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이런 데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벤츠의 수주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최근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말고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선언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그다음에 에너지 우리는 최종 로봇 기업이다 예, 이렇게 예, 예. 나가니까 근데 많은 쪽에서 이제 사용자가 확대될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독점적인 기술력 우리가 네네.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여러 가지 진실 네. 알아봤는데 결국 중국은 뭐 크게 신경 쓸 거리가 아니다. 예, 아니, 나트륨 예. 이온 배터리에 신경 쓸 예, 일이 아니다. 예, 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예. 거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배터리 주주분들 좀 안심할 수 있는 요소였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시장의 의견을 더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정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런 논란이 있었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약간 덜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중간에 덜컹하면 또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짜집기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이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이게 높아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사주 소각, 요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 이것을 얘기하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강화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또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지금 79,85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SK 하이닉스 35만 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데일리 TV 보면서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